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드디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월도미터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3천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잔스 홉킨스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3만 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미국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치인 280명이 나왔네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CD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라고 그렇게 또다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46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한 달 전에 비해 가지고 대략 한 3배 정도가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내 안에서는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인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해서는 꼭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 당국에서는 아마도 올 겨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하고 그리고 독감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해가지고 이제 두 개 다 접종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도 나와가지고 지금 올 겨울에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게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대유행이 또 올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연령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접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또 올 겨울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번에 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계속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까?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뒤에 아마 크루즈 선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한번 걸리고 나니까 그때 한 2, 3일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기침을 계속 했거든요. 기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침은 아직까지도 조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후유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 이것은 기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렇게 기침을 계속 하는데 기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도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갖는다고 하니까 웬만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다녀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으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이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만약에 북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중국 했던 거 완전히 봉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따라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굉장히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자 나라 아닙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만약에 중국처럼 완전 봉쇄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김정은이 결정을 할 텐데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할지 계속 한번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85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5일째가 지나고 있으면서 전쟁은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 세계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중남미산 원유를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계속 풀면서 중남미산 이제 원유를 더욱더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핀란드하고 스웨덴에서 나토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토에 가입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안보에 관해서는 협력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나토에 가입을 하기 전까지는 핀란드하고 스웨덴에 대한 안보를 어느 정도 봐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 멋지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 있는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는 완전히 지금 철수를 하려고 사업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맥도날드에 대한 사업을 러시아에 있는 어느 한 사업가가 모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써 러시아에는 이제는 맥도날드는 완전히 이제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구글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에 있는 구글이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러시아 당국이 구글 계좌, 은행 계좌를 모두 다 압류를 해버려 가지고 도대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글도 러시아에서 어쩔 수 없이 모두 사업을 철수를 한다. 사업을 이제 접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탈글로벌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쭈그렁 방탱이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 스위프트 나라들끼리 이제 돈을 보내는 그 스위프트 망에서 퇴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스위프트 망에서 퇴출이 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있잖아요. 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을 한 뒤로 계속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도 같이 나락의 길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일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 이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수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에서 다 사갈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유크레인을 본다고 하면은 이 유크레인에 있는 키이우 있지 않습니까? 키이우 안에 드디어 미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키이우는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전이 보장이 된 상태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 키이우 시장은 지금 피난을 간 이 유크레인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크레인 국민들한테 아직은 돌아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전쟁 상황이면 안전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피난 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좀 피난 그렇게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군하고 러시아군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병력, 이 군사력이 비슷해져가지고 계속 싸워도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전선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뭐 비슷하다고 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뭐 계속 포격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뭐 별다른 이런 성과는 보여주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대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전쟁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부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었는데 수백 명대였다고 합니다. 부대원들이 수백 명대로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격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면서 부대원들이 굉장히 조그맣게 쪼개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십 명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 부대원들이 수백 명에서 이제는 수십 명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라고 쪼그라들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조그매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마도 장기전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전력을 또 구사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리오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마리오폴 아조스탈에서 끝까지 투항을 했었던 유크레인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 군인들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이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복을 해가지고 이 1000여 명 정도는 도네츠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좀 안타깝고요. 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돼가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유크레인 군인들 좀 잘 좀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군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새롭게 개발이 된 레이저 총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총이라고 해가지고 와 이거 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러시아 군에서는 새로 만든 무기인 레이저 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유크레인 군을 도와주면서 의용군으로 참전을 한 한국인 이근 있지 않습니까? 이근 전 대위가 얼마 전에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근 전 대위는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전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근 대위는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아마도 이제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사가 좀 강하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 유크레인으로 가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크레인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이근 전 대위는 유크레인에 의용군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잘 싸워줬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근 전 대위가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뉴스들이 또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얘기 그만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어느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엄마 권총을 자신의 책가방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책가방 안에 넣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까먹고 그냥 학교로 등교를 했다고요. 학교에 가가지고 책가방을 이렇게 열다가 아니면 이렇게 책가방 안에서 총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또 총이 발사가 됐다고 하네요. 학교 안에서 총이 발사가 돼가지고 자신의 친구가 이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총상을 입은 학생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엄마 있지 않습니까? 권총의 주인인 엄마는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죄 그리고 경범죄 등 이제 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렇게 총이 굉장히 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은 이 총기 생산하는 게 20년 만에 3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총기 생산을 하는 이 공장들이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총기 생산을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분유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유 대란과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우유 대란도 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우유를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우유 가격이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트코에서 이 커다란 이 2갤런, 1갤런짜리 2개에 $5 정도였거든요. 5달러에서 5불 50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 코스트코에 갔었을 때 이 우유 가격이 $5 정도에서 $7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대략 한 뭐 20 몇 % 정도 미 전역으로 우유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유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우유를 써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올해 이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또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미국 올해 허리케인이 또 굉장히 많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자연재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오는 게 올해는 좀 심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 지역에, 이 허리케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LA에서는 이 총기 관련 범죄가 올해 들어서만 67%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이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총기 관련한 범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가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바에서 어느 한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홈 인베이션, 강도가 들어서 집을 인베이션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집을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도둑은 이 집 주인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아마 총을 쓴 것 같은데 총을 쓰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3,000를 주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줬나봐요. $3,000를 주면서 이 범인은 $3,000를 가지고 도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이아몬드 바에서도 이런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얼마 전에는 이 리버사이드, 굉장히 또 부촌지대에 엄청나게 큰 집들에서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죠. 홈 인베이전, 강도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 주인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이런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다이아몬드 바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LA 베버리 힐즈 있지 않습니까? 베버리 힐즈에서 경찰 오토바이 2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도를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강도가 도둑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 도둑이 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이 오토바이 경찰 2대가 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행인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이 도둑을 뛰어가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오토바이 경찰 2명이나 이렇게 도둑을 잡았다고 하네요. 잘 잡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나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캘리포니아 엑소도스라고도 하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탈출을 하면서 내슈빌 있지 않습니까? 내슈빌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 그리고 주거 비용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리버사이드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한 아빠가 이제 자신의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한 뒤에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가라지를 열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지를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라지가 열려가지고 이제 자신의 자동차를 파킹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뭐가 덜컥했다고 해요. 덜컥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자신의 아들, 터들러 아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가 자신의 자동차에 밑에 껴가지고 런 오버가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빨리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아이는 병원에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크리티컬한 상태로 자동차에 이렇게 런오버가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지 않습니까? 아이니까 좀 크리티컬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다고 하네요. 제발 아무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들은 항상 자동차를 움직일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라지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파킹을 하려고 굉장히 천천히 갔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 아이는 어디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이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한 여성 라이프 센텐스를 받았다고 해요.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종신형에 처해 있어가지고 라이프 센텐스를 받고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 여성이 최근 들어가지고 EDD 있지 않습니까? Unemployment Benefit. 요 EDD Unemployment Benefit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조직을 조그맣게 꾸려가지고 엄청나게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Unemployment 해가지고.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달러 정도를 사기를 쳤다. 그리고 이 교도소 여성이 이제 우두머리고 이제 밖에서 또 활동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원들 5명 정도를 지금 체포를 하고 지금 추적에 나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이 LA 근처에 있는 몬클레어에 있는 어느 한 16살짜리 남학생이 이제 자신의 동급생, 여자아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동급생을 칼로 길에서 찔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칼로 길에서 찌르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16살짜리 남학생은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히도 이 여성, 이 여자아이는 칼을 이렇게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2022년도에 처음으로 멍키팍스라고 유럽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일어난 요 멍키팍스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는 원숭이들끼리 이렇게 전염이 되던 그런 병이었고, 그리고 이 설치류들에서만 발견이 되던 그런 병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사람한테 옮겨가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특히 유럽에서 먼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렇게 먼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이 멍키팍스가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성 간에 이렇게 섹스를 한 사람들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한테 또 경고를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멍키팍스가 이렇게 미국에도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돈을 썼는데, 그런데 중국에 이 돈을 이제 더 이상은 못 갚는다고 하면서 디폴트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IMF가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리랑카도 이제 또 IMF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혼조세로 또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다우존스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좀 오르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 S&P 500은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나스닥은 플러스 0.8%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셀오프가 굉장히 어제 많이 되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우존스나 S&P 500은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잘 주시를 하면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02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미국 주식시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2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엠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실업자들도 계속 지금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벌인 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식료품 가격 등이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났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드네요. 그러면서 미국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관세를 물리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한테 정말 나쁜 것이다. 관세를 물리면은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과 미국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고율 관세를 지금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 것은 트럼프죠.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트럼프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도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올해 말에 경제 침체 가능성이 5%에서 27%로 늘었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미국은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 CEO 있지 않습니까? CEO 70% 정도는 미국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경제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경제 침체는 짧고 굵게 올 것이다. 짧고 굵게? 아니 짧고 얇게 짧으면서 그렇게 심하게는 경제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CEO들은. 그러면서 또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를 내보내고 있네요. 아마도 미국은 경제 침체가 올 건데 어쩌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같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10년이 미국에 온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 10년 동안 빌빌 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무섭네요. 그러면서 어제 타겟하고 월마트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뭐 코스코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제는 타겟이 굉장히 심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월마트, 타겟 이런 곳이 심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닝 믹스가 났기 때문이에요.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가 났는데 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났냐면은 매출은 이제 조금 상승은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상승은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고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순이익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안불안한 거죠. 소매업체에서 엄청나게 어제 폭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을 보니까 지금 미국인들은 저렴한 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저렴한 생필품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인들의 구매력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빌빌 기지 않을까 미국 주식시장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스탑을 향해 가지고 공매도를 했었던 멜빈 캐피털 헤지 펀드사가 드디어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드디어 이 공매도를 어마무시하게 했었던 게임스탑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공매도를 했었던 멜빈 캐피털은 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멜빈 캐피털은 게임스탑 주식을 엄청나게 공매도를 지난해 1월달에 했었거든요. 1월달에 엄청나게 공매도를 하면서 게임스탑 사태를 일으켰죠. 이렇게 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에 모두 다 들어오게 되면서 멜빈 캐피털은 작년에만 이 게임스탑 이 공매도 때문에 68억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68억 달러. 와, 엄청나게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펀드, 이 총 펀드 중에 거의 한 60% 정도, 50 몇 %라고 하는데 거의 60% 정도를 이런 거라고 하네요. 그 뒤에도 계속 펀드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조금 메꾸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있었던 그 펀드에 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도대체 이 펀드를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멜빈 캐피털은 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결국에는 게임스타 사태는 미국 개미들이 이겼네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 장기 구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넘게 장기 구독을 하고 있었던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넷플릭스는 계속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집값을 지금 본다고 하면은, 미국 집값은 지난 4월 달에 또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주택 거래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집 거래는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 상승이 되면서 미국 집 거래는 계속 하락을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라 코인, 이 루나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테라 사태에 대해 가지고 미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SEC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더 많이 망할 것 같다.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더욱더 폭락을 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는 25일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디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아니면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러시아는 글로벌 자본 시장이랑 벌써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죽을 쓰던, 러시아가 디폴트를 해서 망하던 전혀 전 세계에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